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시범 경기가 지금 4경기가 진행이 됐고, 롯데자이언츠가 2승 1무 1패로 놀랍게도 3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저 1무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2승 2패로 중위권에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계단이라도 위에 있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할만하다는 기대감이 든다. 지금 경기가 4경기 정도 각 팀마다 진행이 되었는데, 모든 팀들의 지금 현재 순위나 기량을 정규 시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투수들도 많이 나와서 던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 혹은 경험을 쌓기 위한 무대를 만들어줬다? 이런 나이들이 많고, 비단 그거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팀들이 현재 겪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많은 병살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고 비기는 날도 있는 게 야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었고,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을 많이 안겨준 선수들, 혹은 불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안겨줬던 선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김진욱 선수가 4선발 자리에 로테이션을 돌기 위해서 피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시범 경기 첫 등판을 4월 10일에 했습니다. 근데 4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밖에 맞지 않았고 탈삼진을 5개 잡는 무실점 쾌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던졌던 구종이나 투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직구가 145km까지 올라가는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고, 슬라이더 15개, 커브 8개, 체인지업 4개로 각 공의 비중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알찬 구종 구사율을 보여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45개의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는 32개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 제구 문제를 많이 씻어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용병 투수들이 모두 좌완 선발이기 때문에 다 좌완 선발 전성시대가 시작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진욱 선수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셨는데, 변화구님이 짧은 슬라이더도 굉장히 좋았고 김진욱 선수 체인지업이 좋았다. 네, 저도 이번에 체인지업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류현진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에 가서는 소영준 선수한테도 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괜찮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프스피드 계열의 투구를 하지 않았던 김진욱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타자를 상대할 때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하게 매우신 레이븐님께서 저한테 김진욱 선수 체인지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체인지업을 보면서 터널링을 만들기 위해서 팔각도가 좀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김진욱 선수의 투구를 지켜보실 때는 팔 각도라던가 공의 구사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재밌는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 박세웅과 김진욱이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스트라이크 비율이겠죠. 그리고 또 인상적인 선수가 있다면 나승엽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시즌 비록 시범 경기지만 첫 번째 홈런을 쏘아 올린 선수가 나승엽 선수가 되었습니다. 3월 8일 기아전에서 홈런을 쳐냈고, 월컵을 하면서 좀 장타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죠. 여러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손이 주도를 하는 스윙을 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김태형 감독님이랑 이문 타격 코치랑 많은 상의를 한 끝에 회전력을 위주로 하는 스윙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방법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나승엽 선수는 기본적으로 성관이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스타트를 걸었다고 할지라도 눈이 뛰어난 선수라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분명히 파워적인 면에서도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은 내려간 담장을 넘긴 첫 번째 선수라는 점이 또 재밌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진님께서 홍창기인 줄 알았더니 장성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옛날에 하나에 있었던 김태균 선수처럼 좀 그런 파워풀한 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제 몸통 스윙을 하니까 좀 더 공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심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화구님이 이제 이승철 해설위원이 나승엽이 3할 3푼에 15홈런 장담했다. 워낙에 포텐셜이 좋은 선수니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환님이 구자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구자욱 선수랑 비슷해져도 저는 대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 저는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조세진 선수입니다. 다들 기대가 크시잖아요. 우리의 1라운드 선수기도 하고 군 제대 후에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외야수 경쟁에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10일 경기에서는 비록 안타는 쳐내지 못했지만 볼넷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출루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2루타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발이나 장타력도 어느 정도 있는 점을 또 부각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3일 동안 6타석밖에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지만은 5타수 2안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기를 대타, 그러니까 경기 중후반에 대타, 대수비 자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3월 9일 경기에서는 이제 윤동희 선수가 빨리 경기를 이탈하게 되면서 대체로 우익수 자리에서 좀 무난하게 수비를 이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성빈 선수가 휴식을 하거나 부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우익수 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로 출장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조세진 선수가 중견수로 출장을 하고 윤동희 선수가 우익수로 출장을 하는 그런 실험은 시범 경기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빈 선수랑 경쟁을 좀 만들어내면서 플래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지금으로서는 조세진 선수가 출전 기회를 부여받는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토종아씨님이 세진이는 잘할 거니까 발도 빠른 편이니까 그럼요. 롯데에서 몇 안 되는 5-2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진님이 조세진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분명히 로테이션은 돌긴 돌 겁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황성민 선수가 의욕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정말 좋지만 부상이 항상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멍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동희 선수도 스태미너적인 문제를 한 번씩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세진 선수의 활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진은 2군 폭격부터 2군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구타 대타 자원으로 당장 잘 커주면 하는 바람이다. 페어웨일님도 2군에서 먼저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고 주현님이 이제 이인환 선수보다는 조세진 선수가 나은 것 같다. 원래 몇 주 전만 해도 이인환 선수가 1군에서 기회를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포타라 퓨전님은 장두성한테 타석 주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1군 엔트리에 외야수 자원을 5명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레이에스, 황성빈, 윤동희, 장두성, 조세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전준호 선수는 지명타자 슬롯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불펜 투수진들이 생각보다 몸을 좀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11일 경기 LG전에서
불펜 투수로 나왔던 선수들이 비자책점은 있었는데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나균환 선수가 불안한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현수 선수, 박진 선수, 김상수 선수, 김강현, 박세현, 현동훈, 김원정 선수까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실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타선이 집중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나왔던 불펜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승조도 있었고 추격조도 있었고 1군에서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는 혹은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돌아야 하는 백업으로 나왔던 불펜 투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좋은 투구를 지금 4일 연속으로 해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25시즌 불펜진의 희망을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스님이 이제 롯데가 투수 관련 기록에서 시범 경기에서 상위권이다. 그렇죠. 지금 워낙에 좋은 투구를 모두 다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진진님이 이제 김강현은 다른 롯데 투수들과 구종이 달라서 다양성 면에서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제 기억에 아마 김강현 선수가 1구종이 슬라이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성환님은 이제 박세현 선수가 싸움딱 같다.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146 정도의 굉장히 좋은 직구를 뿌렸는데 패기 있게 오지환이나 다른 타자들한테도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포타라 퓨전님이 김강현 패스트볼은 싱킹 무브가 있어서 몸쪽에만 잘 던지면 효율이 좋다. 네, 그러니까 약간 투심 스타일의 직구를 던지고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선택지를 타자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얘기도 해보자면 롯데자이언츠에서 걱정이 많았던 피치 클락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3월 9일 기아전에 9회 말 심지어 중요한 상황이었죠. 1사 2루 상황인데 한태양 선수가 타석에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구를 보기 전에 피치클락 위반을 했고 스트라이크를 하나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5시즌 시범경기 통틀어서 세 번째 피치클락 위반이었고 타자로 치면 첫 번째였습니다. 이 피치클락 규정을 보면 타석 간의 간격은 다음 타자가 들어오는 거는 33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공을 던지기 전에 타자도 8초 안에 타석에서 준비를 마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태양 선수의 경우에는 타격 준비를 8초 안에 마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페널티가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비에서는 한태양 선수가 적극적으로 기용을 받고 있고 3월 10일 경기까지 3경기 동안에는 4경기 출장을 했고 선발 유격수 출장, 이루수 출장,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기용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석도 6타수 1안타로서 안타도 기록을 했으니까 페이스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3월 11일 경기에 나오지 못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중입니다. 아직 한태양 선수 손가락 검진 결과가 신문에 기사로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괜찮은 상태로 빠르게 복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나균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쉽죠.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히 김태형 감독님이 선발 투수 경험이 있어서 5선발 기회를 가장 먼저 부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3월 11일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기록을 놓고 보면은 3.2이닝에 1실점 1자책을 했고 삼진을 4개를 잡아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를 보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못하죠. 68개의 공을 던졌고요. 스트라이크는 36개입니다. 그리고 볼을 32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요.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1대1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제구는 흔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 와중에 피치클락 위반도 한번 하면서 사실상 69개의 투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포심과 포크볼을 대부분 던졌고 커터, 그러니까 약한 슬라이더를 5개를 던졌고 커브를 4개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투수로 처음 데뷔할 때는 6개의 구종을 다룰 수 있었던 나균환 선수가 왜 투피치 투수가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불안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런 투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최고 구속이 148까지 찍었다는 점에서 유일한 좋았던 점이랄까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이 개판이었고 나균환 선수가 꾸역꾸역 막았고 직구제구가 안 됐다 등등 많이들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또 하나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나균환 선수가 초고 스트라이크를 거의 못 잡더라고요. 타자를 상대하는 스타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투구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노가이님께서 이제 투수 코치와 피칭 디자인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디자인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투수 코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주연님이 정확한 말씀 해주셨네요. 직구 제거가 안 되니까 모든 변화구가 효과가 없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나균환 선수 관련된 글 막 올려주십시오. 나균환 선수 본인도 분명히 훈련을 많이 하고 와신 상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마음가짐을 둘째치고 변화한 모습이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윤동기님이 이제 차라리 2군분에서 김상진 코치한테 맡겨봤으면 좋겠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박세영 선수나 김진욱 선수가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위압감을 나균환 선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수비적인 부분이죠. 수비가 너무 불안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승욱 선수가 분명히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시범 경기에서 실책을 2개나 정립했죠. 4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실책을 2개나 정립했다는 점에서 불안함이 없을 수가 없다. 특히나 24시즌 실책이 22개였는데 유격수 최다 3위.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와 박성환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했던 유격수가 박승욱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보다 박승욱 선수가 그래서 안정적이냐? 그렇지가 않죠. 박찬호 선수나 박성환 선수는 24시즌 유격수로 수비를 소화했던 이닝이 1100이닝이 넘어갑니다. 풀타임의 격이 다른데 박승욱 선수의 경우에는 287이닝 정도를 작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책 개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범 경기에도 실책을 벌써 2개나 정립했다는 점은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하려다가 실책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범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책 개수가 많았던 선수가 25시즌 초반 페이스, 수비 페이스에서 실책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이번 시즌을 불안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호영 선수도 분명히 실책이 나왔고 작년에 수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타격 생산력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비 못하는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선수잖아요. 박승욱 선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궤도로, 그러니까 공격으로 수비를 커버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모순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공격으로 수비를 커버하느냐, 그게 맞느냐. 왜냐하면 박승욱 선수는 유격수니까요. 유격수는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수비가 우선되는 포지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태양 선수나 이호준 선수가 빨리 주전 유격수로 혹은 경쟁 자리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포탈라 퓨전님이 아시아 쿼터로 1번인 유격.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이호준이나 한태양이나 어떤 선수든 빨리 성장해주길 바랍니다. 페어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세민 선수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죠. 2군에서는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 타격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김세민 선수이기 때문에 유격수 경쟁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변화군님께서 전민재는 유격이 안 되는가요? 그건 아닌데요. 김태형 감독님 판단에 지금 유격수로 써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2루수랑 3루수 쪽으로 많이 기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유격수 그림이 안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제가 예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서 박승욱 선수보다 스탯 좋은 거 맞습니다. 훨씬 더 좋은 스탯 갖고 있었어요. 슈퍼주니어님은 완전히 이호준 코인을 타셨네요. 네. 그래도 시범 경기가 끝나고 그날 경기 끝난 직후에 엑스트라 훈련이 롯데 선수들에게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경기에 대부분의 야수들이 특타를 진행을 했고, 이거는 베테랑 선수부터 젊은 선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야수들이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엑스트라 훈련을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더블 플레이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전민재 선수나 나승엽 선수가 특히나 수비 훈련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 경기 내도록 홈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매일 추가 훈련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